지금 당장 스위스 계좌에 접속해서 돈부터 빼내자. 어서. 강세리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한밤중에 고요한 서재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그녀의 소나기에 붙들린 황기찬의 팔이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미쳤어, 강세리.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무슨 짓인지 알고나 하는 소리야? 황기찬이 경악하며 뿌리치려 했지만 강세리는 부러질 듯한 힘으로 그의 팔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 당신 생체 정보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하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강재인은 우리 목을 조여오고 있는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세리야, 제발 그만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범죄야. 국제금융범죄라고. 범죄. 우리가 지금까지 저지른 건 뭔데? 강규철 회장님을 그렇게 보내고 제인이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건 자선 사업이었어. 이제 와서 깨끗한 척 양심이라도 차리겠다는 거야?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서슬 퍼런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불과 하루 전. 깊은 어둠이 YL그룹 회장 저택을 삼키고 있던 그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택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지만 2층의 작은 방, 본래 아들 지호의 방이었던 그곳에서 강세리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각방을 쓰게 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폭로로 YL그룹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황기찬은 모든 책임을 강세리에게 떠넘기려는 듯 그녀를 차갑게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강재인 때문에 열받아서 잠도 안 오네. 결국 뒤척임을 멈춘 강세리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의미 없이 거실을 서성이던 강세리의 발걸음이 어느 순간 황기찬의 개인 서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선 강세리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평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돈하던 황기찬의 책상이 오늘따라 유난히 어지럽게 서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급하게 무언가를 찾거나 정리하려다 미처 다 끝내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곧이어 단순한 궁금증에 이끌려 서류 더미를 뒤적이던 그녀의 손가락이 찰나의 순간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선명하게 인쇄된 스위스 뱅크라는 글자가 그녀의 시야를 강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지? 그때 황기찬의 통화를 우연히 들었던 그 비자금 계좌인 건가? 강세리의 심장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엔진처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해당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그녀의 얼굴은 급격하게 핏기를 잃고 창백하게 굳어갔습니다. 돌아가신 강규철 회장의 이름으로 개설된 비밀 계좌. 그리고 그 옆에 찍힌 숫자는 그녀의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는 금액이었습니다. 1,000억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가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그녀의 눈앞에서 꿈틀거렸습니다. 1,000억? 이런 엄청난 돈을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숨기고 있었다고. 강세리의 입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혹시 이 모든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면 자신을 버리고 혼자 도망갈 생각이었던 걸까? 그 의심이 싹 트는 순간 그녀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더 깊숙이 뒤지자 익숙한 황기찬의 필체로 작성된 자금 인출 계획표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세리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버린 결정적인 증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상 해외 도피 계획서라는 제목이 붙은 파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특정 날짜의 비행기 티켓 예약 내역, 해외 현지의 은신처 정보,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동반 가족 명단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황기찬, 그리고 아들 황지호. 두 사람의 이름은 선명하게 적혀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
강세리 석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역시 나는 그냥 이용만 당한 거였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가 텅 빈 서재를 울렸습니다. 강재인을 밀어내고 황기찬을 YL 그룹의 회장으로 만들기 위해 저질렀던 수많은 악행과 배신이 파노라마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배신하고 양심을 팔고 스스로 악녀가 되기를 자처하며 이 자리까지 올라왔지만 결국 황기찬에게 자신은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장기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강세리는 조용히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어설프게 되돌려놓고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위험하고 파괴적인 결심이 검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창한 아침. 황기찬이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식당에 내려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신문을 펼치며 자리에 앉는 황기찬을 바라보는 강세리의 눈빛이 위험하게 번뜩였습니다. 황기찬은 오직 주가 하락에 관한 기사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선적인 모습에 강세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재에서 들고 온 서류 뭉치를 식탁 위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흩날리는 서류들이 황기찬이 읽던 신문을 요란한 소리와 함께 덮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강세리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들끓는 용암과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신문을 내려놓은 황기찬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당황한 표정은 그 어떤 변명보다 더 확실한 자백이었습니다. 강세리, 그걸 어디서 찾은 거야? 황기찬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000억이나 되는 돈을 혼자 빼돌릴 계획을 세우면서 나한테는 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우리가 부부 맞아? 강세리의 날카로운 질문에 황기찬은 입술만 달싹일 뿐 쉽사리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의 불안한 시선이 서류와 강세리의 얼굴 사이를 초조하게 오갔습니다. 그건 강재인한테 들킬까봐 조심하느라 그랬던 거야. 황기찬의 궁색한 변명을 들은 강세리가 경멸이 가득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짓말. 그럼 이 도피 계획서는 뭔데? 여기 지호 이름은 버젓이 있는데 왜 내 이름만 쏙 빠져 있어? 처음부터 날 버리고 아들만 데리고 튈 생각이었잖아. 강세리가 또 다른 서류, 해외 도피 계획서를 그의 얼굴 앞에 집어 던졌습니다. 항공편 숙소, 동반자 명단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그 계획서 어디에도 그녀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강세리의 눈빛에는 이미 위험한 결단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이제 내 방식대로 할 거예요. 강세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싸늘한 뒷모습을 바라보는 황기찬의 얼굴에 짙은 불안감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고 정성껏 준비된 아침 식사는 누구의 손도 닿지 않은 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시내의 한적한 오피스텔. 강재인이 마련한 비밀 은신처의 내부는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화면에는 YL 그룹 회장 저택의 모든 구역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충직한 조력자 김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모니터 하나를 가리키며 보고했습니다. 화면에는 강세리가 다급한 걸음으로 약국에서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약 봉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 보듯 뻔했습니다. 강세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약국에서 수면제를 구입한 것 같습니다. 김도윤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재인은 모니터 속 강세리를 바라보며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오랫동안 공들여 맞춰온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역시
모든 게 내 예상대로 흘러가는군요.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서늘할 정도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강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러다 황기찬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김도윤의 우려에 강재인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도윤 씨. 지금의 강세리는 탐욕과 배신감에 눈이 멀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할 테니까. 그리고 강세리가 발견한 그 비자금 정보, 전부 제가 일부러 흘린 가짜입니다. 김도윤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습니다. 가짜라고요? 그럼 그 모든 서류들이. 강재인이 의자를 돌려 김도윤을 바라보며 천천히 그리고 치밀하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후 황기찬이 출근하고 저택이 비었을 때 잠입해서 가짜 서류들을 그의 서재에 심어뒀어요. 스위스 은행 계좌 정보, 1,000억이라는 구체적인 금액, 그리고 강세리의 이름만 쏙 뺀 해외 도피 계획서까지. 질투와 탐욕이 많은 강세리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못할 완벽한 미끼를 던져놓은 셈이죠. 강재인이 다른 모니터를 켜자 실제 스위스 은행의 온라인 계좌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정보는 진짜와 똑같았지만 계좌 상태란에는 붉은 글씨로 동결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계좌 자체는 강규철 회장님 명의로 실제로 존재하는 계좌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2주 전에 스위스 은행 측과 협력해서 영구적으로 동결시켜버렸어요. 강세리가 아무리 황기찬의 생체 정보를 이용해 접근하려 해도 단 1원도 인출할 수 없을 겁니다. 김도윤은 감탄과 경애가 뒤섞인 눈으로 강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계획이 얼마나 정교하고 치밀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이미 확보한 증거들만으로도 강세리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을 텐데요. 강재인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단순히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강세리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스스로 파멸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원한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강세리는 황기찬 몰래 1,000억을 독차지하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스스로 더 큰 범죄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살인미수 그리고 국제금융범죄라는 아주 무거운 죄목을 스스로에게 추가하게 되겠죠. 강재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두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던 억겁의 시간들이 그녀를 이토록 강하고 치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모니터 속에서 강세리가 집 앞에 도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재인이 화면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쇼가 시작되겠군요. 하지만 황기찬에게는 최소한의 경고는 해줘야겠어요. 제 복수는 법과 정의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살인은 제 방식이 아닙니다. 강재인은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황기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잔뜩 피곤에 절어있는 황기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황기찬 씨, 나 강재인이에요.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서 전화했어요. 지금 강세리가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려는 것 같아요. 오늘 밤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황기찬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방금 강세리가 약국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사는 걸 봤어요. 혹시나 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당신 자유지만 목숨은 하나뿐이라는 것만 기억해요. 잠깐, 너 지금 세리를 감시라도 하고 있다는 거야? 황기찬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내 경고는 여기까지예요. 그럼 이만. 제인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도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재인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악인을 벌하는 것과 비록 그 역시 죄인이지만 생명을 방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노을이 지는 그날 저녁, 황기찬은 하루 종일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넘겨도 활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머릿속에서는 강재인의 차가운 경고만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평소라면 퇴근을 서둘렀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어쩐지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의자에 깊숙이 기댄 채 한숨을 내쉰 황기찬은 결국 핸드폰을 들어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지금 출발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세리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밝고 상냥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밝아서 기이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황기찬의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아, 오늘 일이 좀 많아서 늦을 것 같아. 저녁은 먼저 먹고 있어. 아니야, 기다릴게. 오늘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특별히 저녁 식사 준비했는데. 천천히 와. 평소 요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강세리가 저녁을 준비했다는 말에 황기찬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무언가를 애써 감추려는 듯한 부자연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결국 운전대를 잡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길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황기찬은 차 안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피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그는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왔어? 현관으로 마중 나온 강세리의 모습에 황기찬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화사한 원피스까지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우리 오늘부터 다시 새로 시작하자는 의미로. 강세리는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황기찬은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서늘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정말로 먹음직스러운 음식들과 함께 최고급 와인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와인까지. 정말 무슨 특별한 날인가 보네. 그럼 당신이 좋아하는 와인으로 특별히 준비했어. 자, 한 잔 받아. 강세리가 와인을 따르는 순간 황기찬은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지만 바로 마시지는 않고 그녀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강세리 역시 와인을 마시지 않고 오직 황기찬이 잔을 비우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안 마셔?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황기찬은 강재인의 경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입술로 가져가 마시는 척하며 강세리가 잠시 주방으로 고개를 돌린 틈을 타 재빨리 잔에 담긴 와인을 옆에 있던 화분 흙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2시간이 흘렀습니다. 와인으로 황기찬을 재우는데 실패한 강세리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약국에서 사온 수면제 전부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지호까지 일부러 친척 집에 보내놓은 상태였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끓이는 강세리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녀는 남은 수면제 전부를 찻주전자에 털어 넣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향긋한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황기찬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따뜻한 차 한 잔에. 심신 안정에도 좋고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일부러 진하게 우려왔어. 강세리는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차를 건넸습니다. 황기찬은 찻잔을 받아들며 그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지호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그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호는 어디 갔어? 아직 안 자고 있을 시간인데.
오늘 친척 집에서 자고 싶다고 해서 보냈어. 오늘 밤은 정말 우리 둘만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 지호까지 집에서 내보냈다는 말에 황기찬의 경계심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는 찻잔을 입에 가져다 댔지만 또다시 마시는 척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강세리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섭게 지켜보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아주 작은 한 모금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혀끝에 닿는 차는 향긋함 대신 쓰고 역한 맛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 황기찬은 일부러 눈꺼풀을 무겁게 내리깔며 길게 하품을 했습니다. 아, 갑자기 왜 이렇게 졸리지? 오늘 회사에서 너무 무리했나? 황기찬이 일부러 나른한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강세리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피곤하면 좀 누워. 제가 담요 가져다 줄게. 강세리가 서둘러 가져온 담요를 덮은 황기찬은 소파에 그대로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곧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강세리는 조심스럽게 그의 얼굴 앞에서 손을 흔들어 보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자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서재로 향해 미리 준비해둔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황기찬의 필체를 흉내내어 가짜 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황기찬은 장인이신 강규철 회장님을 내 손으로 직접 살해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을 견딜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모든 죄를 황기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거액의 비자금과 함께 아들 지호와 떠나기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유서 작성을 마친 강세리가 다시 거실로 돌아와 잠든 황기찬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죽은 듯이 누워있던 황기찬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며 번개 같은 속도로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강세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떡해. 분명히 차를 마셨는데. 왜 잠들지 않은 거야? 너 정말 나를 죽일 생각이었구나, 강세리.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지독한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세리의 손에서 방금 작성한 가짜 유서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강세리는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야기의 서두에서 언급되었던 바로 그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거 어차피 강재인한테 전부 들통날 거라면 지금 당장 스위스 계좌에 접속해서 돈부터 빼내. 어서. 강세리는 필사적으로 황기찬을 서재로 끌고 갔습니다. 황기찬이 저항했지만 그녀의 절박함과 광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세리야, 이건 정말 아니야. 이건 범죄라고. 범죄.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건 뭔데? 이제 와서 양심이라도 차리겠다는 거야? 서재에 도착한 강세리는 황기찬을 강제로 컴퓨터 앞에 앉히고는 미친 듯이 스위스 은행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로그인 창이 나타나자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빨리 지문대라고. 홍채 인식도 하고. 당장 하지 않으면 강재인한테 도의 사건까지 전부 다 말해버릴 거야. 도의 사건이라는 말에 황기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만이 아는 결코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될 끔찍한 비밀이었습니다. 강세리가 이성을 완전히 잃었음을 깨달은 황기찬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강세리가 수면제를 타서 준 차인 것을 알면서도 마신 아주 작은 한 모금인데도 많은 약이 담겨져 있었기에 그는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체념한 듯 지문 인식기에 손가락을 대고 웹캠 앞에서 홍채 인식에 응했습니다. 화면에 로딩 아이콘이 빙글빙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생체 인증 완료. 계좌에 접속 중입니다.
강세리의 얼굴에 마침내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성공하는가 싶었습니다. 황기찬은 절망적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바로 그 순간 컴퓨터 화면이 섬광처럼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경고 불법 접근이 감지되었습니다.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되었습니다. 뭐야 이게? 강세리와 황기찬이 화면을 바라보며 경악하는 것과 동시에 저택의 모든 불이 대낮처럼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연극의 막이 오르듯 거실과 서재로 통하는 모든 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선두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의 강재인이 서 있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 불법 접근 및 국제금융범죄 현행범으로 두 사람을 체포합니다. 강재인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김도윤과 무장한 경찰들이 서 있었습니다. 제인아. 강세리와 황기찬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컴퓨터 앞에 나란히 앉아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현행범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강재인이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내가 2주 전에 계좌를 동결시킨 것만이 아니었어요. 스위스 은행의 협조를 얻어 해당 계좌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경우 즉시 국제경찰에 신고되도록 보안 시스템을 설치해뒀거든. 강재인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강세리 씨가 발견했던 그 모든 비자금 서류는 저희가 심어놓은 가짜 미끼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진짜 계좌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네요. 가짜였다고. 그럼 우리가 한 짓은? 강세리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거대한 착각 속에서 발버둥 쳤는지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당신은 내 미끼를 덥석 물었고 스스로 살인미수와 국제금융범죄라는 죄목을 추가한 거야. 이제 당신들에게 해외 도피라는 선택지는 영원히 사라졌어. 강재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경찰들이 다가와 두 사람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쇳소리가 유난히 크고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세리는 살인미수, 문서위조, 협박, 그리고 국제금융범죄 현행범으로, 황기찬은 살인교사 및 금융범죄 공범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끌려나가던 강세리가 마지막으로 악에 바쳐 절규했습니다. 강재인, 너가 처음부터 이럴 줄 알고 모든 걸 이제야 알았니? 탐욕스러운 인간은 결국 자신의 더 큰 탐욕에 의해 무너지는 법이야. 너희들의 모든 행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예상 범위 아니었어. 강재인의 싸늘한 대답이 그들의 마지막 발악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서는 연일 YL그룹의 국제금융범죄 적발 소식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황기찬 회장 부부에게는 상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되찾은 YL그룹 회장실. 강재인은 투명 경영 선언문을 발표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길고 길었던 복수의 끝에서 찾은 평온함과 안도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미소가 석양이 지는 하늘 너머로 보이는 듯 했습니다. 진정한 여왕이 제자리를 찾으며 길었던 복수의 대서사시가 마침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세리의 탐욕과 배신, 그리고 강재인의 치밀한 복수극을 통해 인간의 욕심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결국 모든 비극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들이 제자리를 잃었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